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 청구권 주장할 수 있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징용 피해자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 얘기가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용배상 소송의 쟁점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제철에 간 것이 강제 동원이냐, 또 일본 제철에서 노동한 것이 강제 노동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일본 제철이 구일본 제철과 같은 법인인가, 그래서 현재의 신일본 제철, 또 그것을 계승한 신일철 죽음에 대해서 징용배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또 다른 쟁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마지막 쟁점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 주장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은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피해배상 문제를 다룬 게 아니므로 징용 노무자, 위안부 등의 개인 피해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고 그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걸 A, 뒤에 걸 B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A는 맞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피해 배상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맞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B가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징용 노무자가 개인 피해 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에,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재산상의 채권 채무 관계, 이걸 다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일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놨었는데 일본 금융기관이 철수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돈을 결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산상의 채권 채무 문제를 다룬 것이 청구권 협정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의 과거사를 정리를 하고 새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한국이 다른 요구, 즉 식민지배에 따른 고통과 손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한국이 B라는 요구를 새로 내놓은 것이고요. 바로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입장처럼 청구권 회담에서는 이 B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새로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청구권 협정문을 보겠습니다. 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체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이 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 1항을 보면은 양체약국은 한일 양국이죠.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조의 3항에는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에 보면은 청구권 협정 제2조에 관하여 동대일 청구 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앞서 동그라미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A, 그러니까 재산, 채권, 채무의 상호 조정, 이거를 포함해서 모든 청구권, 즉 B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징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 그에 대한 위자료, 이것도 이 피징용 한국인의 기타 청구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청구권 협정문상으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마음대로 개인의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가가 법률을 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겠죠. 개인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즉,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에는 어떤 조문이 있냐면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같은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개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뜻하고요. 달리 말하면 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권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외교적 보호권이란 무엇일까요? 외교적 보호권은 이 외국에서 자국민이 위법 또 부당한 취급을 대우를 당했을 때 그 외국 현지에서 적절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 국민의 국가가 외교 절차나 사법 절차를 통해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징용 노무자의 경우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일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위자료를 말하자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청구권 협정에서는 이러한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이렇게 본 거고요. 즉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나 기업에 징용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또 한국의 법원도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징용배상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자, 한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잘못 읽는 그런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해결된 청구권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4조 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4조 A의 범주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인이 일본 금융기관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재산, 채권, 채무, 그 범주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그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분명히 썼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문은 이와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청구권 협정문 제2조 1항에는 청구권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해결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해결된 청구권 문제가 있어요.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에 포함된 게 일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가 있고 그 전체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만 논의를 했지만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합의를 보면서 양국은 그걸 포함해서 그 밖의 일체의 청구권도 해결된 것이 된다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합의를 본 것이고요. 자,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을 부정을 한 것인데요. 청구권 협정문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를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권 B까지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A만 해결됐고 B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B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협정을 부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이라고 해서 청구권 협정문을 마음대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문은 국회의 비준을 얻어서 법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어기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법을 부정하면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청구권, 즉 징용 노동자의 피해배상 청구권은 그래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나요? 국가가 징용 노동자의 피해배상 청구권을 임의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지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원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권리. 이게 징용 노동자의 피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주장할 수 없으니까 실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걸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징용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한 거, 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